초보자분들은 많이 팔고 싶어서 하는 행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하루에 한 번 10개도 충분하거든요. 따라오시면은 3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초보자들은 상품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예요. 구매에 대한 본질 의의는 하는 상품을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팔리는 상품을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들리 김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커브에릭님을 모셨는데요. 커브에릭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이제 유지해오고 있는 커브에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릭님 유튜브를 보면은 사실 구매 대행으로 엄청 많이 돈 벌었다 뭐 이런 영상도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목표를 너무 크게 잡기보다는 우선은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한 달에 뭐 순수익 300만 원을 버는 거를 목표로 좀 시작해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네. 순수익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뭔가 어떤 필요한 어떤 방식이나 로드맵 그런 게 좀 생각하셨던 게 있으실까요? 분명히 있죠. 근데 사실은 일단은 100만 원부터 벌기 시작하고 100만 원을 벌기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3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벌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100만 원을 벌기 위한 어떤 커리큘럼이라든지 로드맵을 좀 잘 들어보시고 이것을 쭉 따라오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100만 원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안 했던 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한 번도 직장 생활 이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경험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무언가를 새로 시작을 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한다는 사실 자체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 자체가 이제 몸에 습관이 안 되어 있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은 부업을 하는 몸을 좀 이렇게 습관을 만드는 그런 기본기를 갖추는 것들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단계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면은 1단계에는 좀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1만 개를 올리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10,000개를 진짜 올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10,000개를 올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매일 지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제가 좀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일단은 매출을 기대하지 말 것. 하지만 매출 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하지만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업로드를 내가 매일매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습관이 되면요, 업로드를 많이 해봄으로써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지식들을 또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공부를 했을 때 그것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업로드하는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장 매출을 바라지 않더라도 업로드를 1000번, 2000번 해본 사람이 다음 것을 공부해서 그것을 적용했을 때 그 사람은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점점 매출이 나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 액션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만 개를 좀 올리자를 처음 목표로 이제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뭔가 매출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면은 보통 나오더라라는 보셨던 어떤 기간 같은 거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루에 50개 이상 하고 있다, 그러면 한두 달 안에 무조건 매출이 나오고요. 그 못하고 있다, 그럼 못하고 있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본인을 욕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든 하루에 한 번 10개도 충분하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하루에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10개만 하더라도 그것을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아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10개, 30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6개월 이상은 보셔야 하시고요. 하루에 50개 정도를 이제 내가 업로드 할 수 있다, 반자동으로. 그러면은 1, 2개월 안에 충분히 매출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 1단계 이후에 2단계는 좀 어떤 거를 저희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매번 상품이 업로드가 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으면은 그게 조금 더 잘 팔리게 하는 것들이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노출이 올라가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상위 노출의 본질부터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인기도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키워드를 조금 더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노출이 올라가는 원리는요. 결국에는 1페이지에 가장 많이 쓰이는 키워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죽 소파라고 해볼게요. 했을 때 여기 뜨는 키워드들 있죠.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서 한번 뽑으시고 여기서도 뽑으시면 돼요. 네. 끝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다 뽑을 수는 있지만 이걸 다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상품이 이 키워드에 맞는 상품이어야만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품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찾는 게 있어. 안 나와. 그러면 끝까지 페이지를 넘겨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상품과 딱 맞는 키워드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내 상품이 뒤에 있어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계속 클릭을 하게 되고 계속 클릭을 하게 되면 결국 노출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기이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알맞은 키워드를 쓰면은 알아서 노출도가 올라가게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이 이제 노출과 클릭이 많이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판매가 일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 상품이 알맞은 키워드를 씀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클릭이 일어나다가 판매가 단 한 건이라도 일어나는 순간 순위도가 확 올라갑니다. 심지어 소형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0페이지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맞은 키워드를 쓰는 게 가장 본질적이다. 네. 그러면 꼭 세 번째로는 그럼 뭐예요? 인기도는 결국은 뭐예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관심사이다. 현재 트렌디한 것들을 검색어 기반 쇼핑몰인 네이버는 다 연관 검색어를 알려주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연관 검색어가 결국엔 트렌디한 거다. 네. 그러니까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람과 심리적으로 트렌디, 나 좀 이 말 어려운데? 그러면 그냥 뭐 인기도 있는 거, 인기도 좀 말 좀 어려운데? 그럼 관심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그때부터 키워드 설정하는 방법을 좀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부분은 기본적인 설정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제 노출도를 급격하게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내가 돈을 쓰지 않고 무료로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무료로 올리려면요 극소형 키워드를 써야 돼요. 그 극소형 키워드는 무엇을 뜻하느냐? 검색어가 100에서 1000 미만인 키워드를 말해요. 그것을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보시려면요 Where is Post라고 있습니다. 네. Where is Post 가셔서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돼요. 가죽 소파 4인용 검색량이 나와요. 자, 요거 총 조회수가 250개죠? 네. 이런 것들 쓰시면 돼요. 단 진짜 4인용이어야 되겠죠. 또는 진짜 4인용의 상품 소싱해도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기본 키워드 플러스 극소형 키워드를 썼다라고 하면은 소고점 키워드라고 이 소고점 키워드가 뭐냐면 정말 구매를 일으키는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게 조회수와 상관이 없어요. 100개짜리 있을 수도 있고 1000개짜리 있을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벽걸이 에어컨이 필요한데 세로형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벽걸이 에어컨을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인테리어 때문에 세로형을 구현할 사람은 사실 별로 없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로형이라는 키워드를 그때 쓰는 거예요. 뭐 이게 보시면 연관 검색어에 뜨거든요. 리클라이너 가죽 소파 보시면 조건이 2개가 붙어요. 보통 이런 것들이 소고점 키워드예요. 4인용 소파, 이건 지금 4인용이라는 키워드와 소파라는 키워드 2개가 붙은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키워드인 거고요. 2가지 이상 빈티지가 있고 가죽이 있다. 네. 이러면 보통 이런 것들을 소고점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은 보통 검색량이 100달러일 겁니다. 빈티지 가죽 소파 해볼게요. 네, 그쵸? 네, 정확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는 사람들을 위한 키워드. 네. 이런 것들을 소고점 키워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개만 찾아도 많이 찾은 거예요. 한 개 내지 2개만 이어 붙여가지고 상품명을 지으시면은 판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름을 짓기를 쓰레기 키워드라고 있어요. 네. 들어보시면 어때요? 절대 써서 안 되는 그런 느낌? 초보자분들은 좀 많이 팔고 싶어서 하는 행위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내가 접이식 테이블을 썼는데 이게 만약에 실내 거실용이에요. 근데 거실용인데 우리가 이것을 접어가지고 SUV에 실어서 소풍 가가지고 한강 앞에서 써도 돼요, 안 돼요? 되긴 되죠.
되죠. 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억지로 상품에 넣어서 설득하는 거예요, 고객을. 상품명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쓰냐? 실내용, 거실용, 접이식 테이블인데 갑자기 뒤에 야외용? 그러면 실내용, 야외용 그 정반대되는 개념이 두 개 같이 붙어버리죠. 이러면 노출도가 확 깎여버려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정반대가 되는 개념이거나 내가 억지로 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방용 뭐 선반이 있으면은 고객이 알아서 가져다가 화장실에서 쓸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거실용, 화장실용 이런 식으로 내가 키워드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노출도가 깎이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으시기라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으시고 데이터대로만 키워드를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어내지 말 것, 설득하려고 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방향성을 일치시킬 것. 네, 요 네 가지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극소형 키워드를 쓰게 되면은 결국 검색량이 적은 건데 그러면 이게 안 팔리게 되진 않나요? 일단은 무조건 팔리는데요. 네. 팔리는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한 달에 거의 뭐 500개에서 1000개 이상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사실은 검색량이 최소한 1000명 정도는 들어와야 이제 한두 개 정도 구매를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에 대한 건 사실 의의가 이거예요. 하루에 한 상품을 뭐 10개, 100개 파는 것이 아니라 초보자들은 상품 하나가 한 달에 한 번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예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팔리는 상품을 10,000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을 가지셔야 돼요, 초보자들은. 그런 다음에 거기서 매출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이제 온라인 셀링에 대한 전문가가 되시면서 이제 하나의 상품을 많이 팔게 하는 기술을 다음에 익히시는 겁니다. 구매에 대한 본질 의의는 하나의 상품을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기가 있고 수요가 있지만 많이 찾지 않는 상품들을 찾아서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극소형 키워드를 쓰게 되면 단 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한 달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한 번 들어오면 1페이지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이 좀 벌리면 그 돈을 다시 광고로 돌리는 겁니다. 해외 상품들 보면 아까 중국 상품도 그렇고 안에 외국어가 엄청 많이 적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다 번역을 해야 되나요?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사실은 번역을 하면 좋아요. 네. 하면 좋은데 초보자인 경우에는요. 일단은 번역을 하지 마시고 네. 일단 우리가 지금 팔리는 상품을 소싱해서 무조건 팔리게 키워드까지 설정하고 그러면 팔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팔리면 그때 그 팔린 상품을 번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업로드를 우리가 이렇게 해도 사실 한 달에 1000개 이상 업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어떤 시장 조사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매출을 사실 내면은 낼 수도 있지만 이걸 매출을 내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하나라도 팔리게 되면 그 순간 그걸 확 잡아가지고 번역을 무조건 하세요. 그럼 번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져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광고를 틀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마케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추가적인 노출 방법이 바로 그게 팔릴 때 그 상품을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발주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거나 비슷한 유사한 상품을 5개를 추가적으로 더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워바에 들어가서 발주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발주를 하시면서 이런 상품을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검색하셔가지고 비슷한 유사 상품을 또 소싱을 하는 겁니다. 아 얘는 팔린 거니까. 그렇죠. 인기가 있다라고 네네. 이제 확실히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은 이걸로 했지만은 똑같은 거지만 이걸 또 소싱을 하시면 뭐예요? 배경 이미지가 좀 다른 느낌으로 한 번 더 노출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색깔을 또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는 거고. 3개를 제가 일단 가지고 와 볼게요. 가지고 오고 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오고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키워드들을 다르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키워드 셔플을 배우는 게 좋습니다. 키워드 셔플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네. 뭐냐면 키워드들을 여러 개를 이제 내가 한 10개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집어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랜덤으로 섞여가지고 배열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윈들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상품이 있잖아요. 목록부터 해볼게요. 처음에 팔렸던 상품명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었던 거 있죠. 처음에 만약에 사무실 서랍장 스테인레스 튼튼한 로 되어 있을 겁니다. 튼튼한, 편리한, 간편한,
안전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상품명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걸 복사하시고 내가 상품명을 지을 것들을 전부 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상품명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메인 키워드를 정해줘야 되는데 메인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 가장 이 상품명을 특징할 수 있는 가장 조회수가 많은 가장 대중적인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예요? 사무실 서랍장이죠. 네. 예,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이거를 지워주세요. 같은 말이 여기 양쪽에 다 있으면 안 돼요. 같은 말이 다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앞에 사무실과 서랍장이 있으니까 이 뒤에는 사무실과 서랍장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부터 할게요. 자, 그리고 키워드 조합 있죠? 이걸 누르신 다음에 적용 누르시면요. 메인 키워드 두 개는 무조건 맨 앞에 두 개의 단어로 있고요. 이 뒤에부터 랜덤으로 섞이면서 키워드가 조합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똑같은 상품이지만 전부 다 다른 상품명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업로드와 노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초보일 때만 하시고요. 나중에 마케팅 기술을 배우시면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번역과 마케팅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근데 아직 기술이 없다라고 하시면 초보자분들은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히 매출이 2배, 3배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다음 단계 4단계는 어떤 것들을 좀 해야 또 다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케팅을 해보는 거죠. 아, 마케팅 쪽. 예. 결국에는 온라인에서 판매는 이제는 옛날에는 구매 대행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었다는 시대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인 거고 이커머스 사업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네. 그럼 온라인에서 물건이 판매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줘야 되고요.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구매 대행을 하든 위탁 판매를 하든 뭐 사입 판매를 하든 파는 방식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트렌디한 마케팅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쇼츠 마케팅, 네.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템이라는 인스타그램인데요. 이렇게 릴스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타워버 상품은 웬만한 판매자들은 보시면 메인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있거든요. 확장 프로그램 통해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중국어를 안 보이게 하거나 요 위에 자막을 입히셔가지고 요 동영상을 통해서 소고점 키워드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좀 재밌는 문구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요거를 직접 찍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중국인들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동영상을 가져와서 그냥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거 보세요. 보시면은 767번을 이제 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름 지은 다음에 프로필에 링크가 있죠. 인포크 링크라고 들어가 보시면은 767번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포크 링크라는 사이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인포크 링크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검색하시면 가입 가능하십니다. 네. 요걸 통해서 추가적인 노출을 하시면은 무료 마케팅이 가능하세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어떤 쇼핑을 만들었잖아요. 유튜브 쇼츠에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똑같이 약간 요 서랍장이 있죠. 네. 그럼 요 서랍장을 가지고 이제는 좀 상품명에서 좀 자유롭게 좀 후킹 멘트나 클릭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제목으로 지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챗 GPT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왜 세 가지 주제로 말해줘. 이렇게 해서 왜 있죠. 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일단 기본적인 어떤 블로그를 쓸 수 있는 주제들만 빠르게 캐치하신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좀 가공을 해가지고 블로그를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 링크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무료 마케팅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신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단계로만 따르면 진짜 월 30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월 300만 원을 달성했다고 가정하고 달성한 이후에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점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만 벌어도 바로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네. 그 100만 원부터 300만 원 번 금액이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100만 원, 300만 원 벌었잖아요. 네. 근데 구매대행 특성상 이제 정산이 뒤늦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돈맥 경화가 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300만 원이 들어왔으면요. 이 중에서 한 40%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시고 그리고 40%는 다시 또 재투자가 들어가요. 왜냐면 매출이 올라가면 그만큼 내가 또 물건을 구매하는 비용이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업을 시작하시면서 부업으로 번 돈은 그것을 내가 사업을 키우는 데에만 쓰겠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가져와서 내 생활비로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계속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결국엔 내가 돈을 벌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그 순수익을 그대로 내 생활에 내 어떤 사치를 위해 쓰게 되는 순간 조금씩 티가 안 나게 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점은 충분한 어떤 추가 수익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좀 버티시라. 예,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네. 정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순수익이 20% 정도면 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네. 요것만 주의하시면 앞으로 쭉 성장하시는데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표님 오늘 강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